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인튜닝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파인튜닝, 영어로는 파인튜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뜻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감이 올 거예요. 미세하게 조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치 악기 조율사가 악기를 섬세하게 조율하듯이 미리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우리의 특정 목적에 맞게 조금씩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처음부터 모델을 만들지 않고 굳이 파인튜닝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으로 오랜 시간 학습시켜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성능 향상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똑똑한 강아지 훈련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훈련사는 이미 여러 강아지들에게 기본적인 앉아, 엎드려, 기다려 같은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새로운 강아지에게 손님맞이 짖기라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강아지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존 훈련을 바탕으로 짖기 훈련을 강화하고 손님이라는 개념만 추가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파인튜닝의 핵심 원리입니다.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을 덧붙여 볼까요? 딥러닝 모델은 수많은 층,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층은 이미지의 기본적인 특징부터 고차원적인 특징까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 모델의 초기 층은 선이나 색깔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감지하고 뒤쪽 층은 얼굴이나 물체 같은 복잡한 형태를 인식하죠. 파인튜닝을 할 때는 이미 학습된 모델의 일부 층을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 작업을 위해 마지막 몇 개 층만 다시 학습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쪽 층에서 학습된 기본적인 특징들은 대부분의 이미지 인식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미 만들어진 구조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인튜닝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미지 분류입니다. 이미 이미지넷이라는 거대한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서 특정 종류의 강아지 사진을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자연어 처리입니다. 문장 번역이나 텍스트 요약 같은 작업에 사용되는 버트나 GPT 같은 모델을 특정 분야의 데이터로 파인튜닝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 논문을 요약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파인튜닝은 단순히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만약 파인튜닝이 없었다면 수많은 연구자와 개발자가 각자 모든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켜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파인튜닝 덕분에 우리는 이미 잘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인튜닝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적합, 오버파이팅이라는 문제인데요. 과적합이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지나치게 맞춰져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너무 많이 외워서 실제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 모델의 복잡도를 조절하고 정규화,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검증 데이터,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인튜닝은 딥러닝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적절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선택하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파인튜닝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파인튜닝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파인튜닝은 미리 학습된 모델을 특정 목적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이미지 분류,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과적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파인튜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개념만 잘 이해한다면 인공지능 분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인튜닝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신 연구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해보고 실험해보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인튜닝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파인튜닝하면 결과적으로 편향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인튜닝은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 우리는 파인튜닝의 개념, 필요성, 활용 사례, 주의사항,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공지능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파인튜닝은 그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기술 중 하나일 뿐이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파인튜닝이라는 날개를 달고 인공지능의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인튜닝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